디스펜서는 항상 일관성이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coherence. 따로 놀지 않고 한 몸으로서 하나됨의 느낌을 계속 추구한다라는 거죠. 마음이 어떤 목적을 원한다면, 원하는 욕망이 있으면 온 마음이 한 뜻으로 그것을 밀어주는 게 일관성이죠. 그래야 우리가 의식이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무엇을 원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중심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모든 마그네틱 에너지가 심장 중심으로 나왔고, 잠재의식을 상징하면서 뇌가 심장을 따라갈 때 비로소 뇌에는 불이 켜지고, 그 불은 진정한 우리 인간의 실제 눈이라고 볼 수 있는 송과선을 통해서 뇌 중심에서 완벽하게 내 방 안에 불이 켜지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골방에 촛불이 켜지는 그런 것들을 항상 상징했던 게 아마 이 송과선도 어느 정도 좀 상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3장 보게 되면요, 일관성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원꿀님 오랜만이네요. 더 나은 세상 만들기를 위해서 온 우주가 하나의 어떤 일관성 있는 전 인류적 깨어남을 위해서 디스펜자는 집단적인 명상운동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현재 우리는 생명이 다한 낡은 의식과 지구 및 이 지구 위의 모든 존재에게 변형을 요구하는 미래의식이 함께 있는 이 양극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디스펜자는 과거의 낡은 의식이란 미움, 폭력, 편견, 화, 두려움, 괴로움, 경쟁, 고통 같은 결핍과 분리를 조장하는, 즉 하나 될 수 없음을 당연시 여기게끔 하는 그러한 생존 감정, 제로섬 게임이죠. 제가 죽어야 내가 이기는 그런 거. 이 생존 감정에 지배받는 의식이다. 분리된 존재라는 망상이 헛된 생각이, 온 우주가 어차피 양자장으로 하나인데, 이 망상이 개인, 공동체, 사회, 국가는 물론이고 어머니 지구까지 갈라놓고 힘들게 한다. 탐욕스럽고 부주의하고 배려와 존경 없는 인간의 행동이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는 인간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의식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이성과 논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디스펜자는 얘기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는 인간이라면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인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의학, 환경에 대한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들이 무너지고 있음은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저널리즘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는 도무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변화들은 개인적 선택들의 반영일 수도 있고 개인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정보의 시대에는 새로운 의식과 나란히 진화하지 못하는, 여기서 진화라는 것은 어떤 진화론적인 진화가 아니라 마땅히 진리가 스스로 확장되어야 할 나아갈 길을 말하는 거겠죠. 진화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수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번역문이니까 되게 헷갈리게 써놨어요. 넘어가십시오. 현재 에너지와 주파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즉 불안, 긴장, 격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 상태 그리고 인류가 어떠한 에너지에 연결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무감각과 무개념과 무의식으로 멍 때리면서 하는 거죠. 고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으로 팽팽한 긴장 속에 격변이 일어나는 것과 함께 마치 시간이 속도를 내고 있는 듯, 시간 자체에 엑셀이 달려있는 것처럼, 스스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처럼요. 시간 스스로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마냥 느껴진다. 혹은 중대한 사건들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흥미로운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오히려 한번 휘저었고 나니까 비온 뒤 제대로 땅이 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불안을 부추기는 역사의 한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어느 쪽이든 과거의 낡은 의식이 무너지거나 사라져야 그 자리에 훨씬 잘 기능하는 무언가가 들어설 수 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 종, 의식, 나아가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진화하는 방식이 그렇다.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에너지의 흥분 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폭력, 전쟁, 범죄, 테러와 혹은 반대로 평화, 하나됨, 일관성, 사랑과 이런 것들과 관련한 무언가 대단한 힘이 현재 움직이면서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왜 이 모든 일이 하필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평화 모임 프로젝트라는 게 있대요. 역사가 있는데 평화 모임 프로젝트, Peace Gathering Project라고 해요. 평화를 모아낸대요. Peace Gathering Project가 한 번씩 진행될 때마다 이 프로젝트가 발휘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50회가 넘는 이 모임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독립적인 학자들에 의해 조사되어 동료 검증까지 거친 23차례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잘 드러났으며 현장에서도 철저히 확인된 바 있다. 평화 모임 프로젝트가 있고 나면 곧바로 범죄, 전쟁, 테러가 평균 7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잠시 생각해보자. 한 집단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꾸겠다는 혹은 어떤 결과를 끌어내겠다는 특정 의도나 집단 의식을, 즉 욕망을 갖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느껴낼 수 있는 I am that. 그런 상상력을 발동한다는 거죠. 집단 의식을 갖고 모이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평화, 하나됨 혹은 하나임의 감정과 에너지로,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마음의 힘으로만 말이죠. 이렇게 마음만을 모두어냈을 때 그 하나된 공동체가 이 변화의 약 70%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방 안에 한꺼번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명상을 했더니 어떤 세상에서 피켓 들고 캠페인하는 적도 없는데 70%가량이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연구 결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리드 레그, LEAD, 리드한다, 리드 레그 분석, 앞섬과 뒤짐이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앞섬과 뒤짐 분석. 리드 레그 분석의 목적은 인간과 사건 간의 상호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리드 레그 분석을 보면 일반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된다. 평화 모임 프로젝트의 경우 리드 레그 분석은 명상자의 수 혹은 평화 모임 참여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들이 명상한 시간도 물론 포함해서 말이죠. 사회적 범죄나 폭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이 맞는 거죠. 영과 의식, 진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느껴냈던 그것이 허상이 아니고 전 지구적, 우주적으로 힘을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83년도 8월, 9월에 있었던 레바논 평화 프로젝트이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명상을 했던 사람들은 평화는 전파된다. 우리 마음에 어떤 평강과 평안이 있게 되면 예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었잖아요.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도 아니고 반드시 있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미 있게 되었고 있음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노력과 무관하게 이미 피스, 평강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이미 그렇게 안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저스, 진리가 내 안에 바로 서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장 먼저 첫 단추부터 끼워지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의 그리스도 왕이 나의 마음을 평안 그 자체로서 고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니까 자유는 평강이 필수거든요. 불안에 떨면서 자유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평강의 한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만 그 평강하고 말고가 아니라 온 우주의 자체의 평강과 평안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를 줄여밟았던 한 여인의 갑자기 멍 때리다가 생각했던 그 명상, 상상의 실타래 하나가 전 지구적인 지구 반대편에 큰 일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어떤 양치던 목동 한 사람의 큰 웅비한 꿈이 징기스칸의 대역사, 세계를 다 지배했었던, 아프리카하고 유럽 다 쓰였잖아요. 그런 것들로도 빗댈 수 있겠죠. 나비효과 이런 것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평화는 전파된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촛불이 켜지면 각자의 마음이 조금씩 촛불이 점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명상 참가자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인근 레바논에 커다란 전파 효과를 내기에는 충분한 규모의 사람들이 모였다. 특별히 명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모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때, 그랬을 때 효과는 더 컸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한 공간에서 같이 모여냈을 때 에너지는 증폭이 되죠. 서로 이제 건설적인 컨스트럭티브 간섭이 일어나서 중폭됩니다. 그럼 그게 전체적으로 커져서 온 우주에 빵 쏴줄 수가 있겠죠. 그 디스펜자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 마왕도 채널이 아주 커져서 실제로 몇만 명씩 모여서 한꺼번에 명상과 축복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이 전 지구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이겠고요. 어쨌든 2달 동안 이 프로젝트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명상 참가자가 많은 시기에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6%나 줄어들었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밖에도 범죄, 방화, 교통사고, 테러가 줄었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양상도 펼쳐졌다. 레바논 전쟁이 한창 치열했던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연이어 7차례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결과는 마치 붕어빵 복제한 듯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평화와 일치에 대한 의도, 즉 온 마음이 하나로서 연결되어서 평강 가운데 거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일체로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느껴냈을 때 그 목적, 의도, 정보, 일렉트릭을 사랑, 자비의 고양된 감정, 매그네틱에 실어 보냈을 때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폭발한다라는 거죠. 의도를, 욕망을 믿음, 느낌에 그대로 반석 위에 심어낸 거죠. 믿음의 씨앗을 잠재의식에 심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결합시킴으로써 I am that, 요테바해 그대로죠. 이뤄낸 성과이다. 이 모임들은 사람들의 의식이 특별히 고양된 에너지 안에서 하나로 모이면 모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와 의식을 지역과 무관하게 더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의식은 그래서 시공간 그 너머에 존재하는, 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무소부지하고 편재한, 없는 곳이 없는 전 지구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랜드 연구소가 있습니다. 랜드 코퍼레이션, 미국의 민간 연구소로 미국의 국방 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두뇌 집단이며 싱크탱크라 불린 첫 단체이기도 하다. 싱크탱크가 실시한 서반구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3번의 평화 모임 연구에서는 거의 8,000명, 때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수가 참석했는데 8,000명이나 되는 훈련된 명상가들이 1983년에서 85년 사이에 3차례 각각 8일에서 11일 동안 실시되는데 이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해 모여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명상이 진행되는 기간 전 세계에서 테러가 72%까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명상과 마음 챙김의 훈련이 학교 교육과정에,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많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겠는가. 꿈같은 얘기죠. 근데 왜 이것을 못하게 할까요? 그럼 종교단체나 교회는 뭐 먹고 삽니까? 삶의 예배가 일상화되면 종교단체는 뭐 먹고 사냐고요. 가만히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통치자들은 피치자들이 자기보다 더 똑똑한 걸 하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통치하기 힘들거든요. 공교육에 이것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결국은 우리 인간 각자가 내가 깨어나면 돼요. 내 아이들 깨어나게끔 하면 되고.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십시오. 어차피 고대로부터 스스로 교육은 스스로 존재했었고요. 가정교육으로 스스로 셀프 교육했었어요. 결국은 교육은 진정하게 내가 깨어나는 거지 누구의 힘으로 내가 의지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연구로 이번에는 인도에서 1987년에서 90년 사이 7,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해 명상했다. 그 3년 동안 사람들은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다. 냉전이 종식됐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며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났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 철폐 작업을 시작했으며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줄어들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세계적인 변화가 더할 수 없이 신속하게 그것도 대체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93년도) 6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2,500명의 사람들이 워싱턴 DC에 모였다. 평화와 일치의 에너지에 집중하며 명상하는 고도로 통제된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그해 첫 5달 동안 폭력 범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FBI 범죄 총계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 스트레스 수치가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사람들이라도 목적과 사랑을 갖고 모이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통계적으로 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의 힘이 크다라는 거죠. 2001년도 9월 11일 1단의 비행기들이 뉴욕의 국제무역센터, 워싱턴 DC의 미 국방부, 펜실베이니아 생크스빌 인근 벌판으로 돌진했을 때 미디어들이 즉각적인 보도로 전 세계인이 충격과 공포, 경악에 빠지고 엄청난 슬픔에 잠겼다. 소위 말하는 9.11 테러죠. 기다렸다는 듯이 미디어들이 그것을 제대로 찍어서 보냈잖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전 세계의 집단의식이 그 사건에 조율되었다.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공동체를 꾸리고 서로를 보살피는 등 강력한 감정적 분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글로벌 의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과학자들은 9.11 사건 당시에도 전 세계에 설치된 40여 개의 불특정 확률 변동 조사 장치 Random Event Generator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받고 있었다. 불특정 확률 변동 조사 장치는 쉽게 말하면 컴퓨터용 동전 던지기 같은 장치다. 동전이 떨어질 때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올 확률이 보통 5대5인 것처럼 이 장치에서도 1 혹은 0이 나올 확률이 보통은 5대5이다. 글로벌 의식 프로젝트는 컴퓨터 동전 던지기 게임에 인간의 의식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되는 실험이었다. 그런데 9.11 사건 직후 프린스턴 대학의 중앙 서버로 쏟아지던 자료들의 패턴이 한순간에 극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때 과학자들은 집단적인 감정의 분출이 실제로 지구의 자기장에, 감정은 매그네틱 필드잖아요. 심장을 통해서. 그 파워가 지구 전체의 그 자기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거죠. 영향을 미칠 만큼 컸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감정으로 심장을 울려버렸으면 그것이 모아져서 기존에 있는 지구의 자기력에 당연히 영향을 주었겠죠. 이 모든 연구들은 하나같이 감정과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숙련된 명상가들로 이루어진 적정 규모의 집단 명상이 꾸준히 실행된다면 지역을 넘어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일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런 평화 모임 프로젝트들이 인류 사회의 일치를 위한 힘으로 작용한다면 인간들이 일치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반대의 힘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디스펜자는 조심히 물어봅니다. 충분히 없지 않겠죠.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 주기의 관계,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이 되면 태양은 어둠에서 빛을, 밤의 냉기에는 따뜻함과 안락함을 선사하고 식물에게는 광합성을, 인간에게는 안전을 선사한다. 이런 이유로 기원전 14,000년경부터 이미 인간은 석판이나 동굴벽에 태양을 숭배하는 그림을 그려왔다. 수많은 신화,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마야, 아즈텍, 호주 원주민 문화 등등에서 태양은 숭배의 대상이자 깨달음과 이해, 지혜의 원천이었다. 태양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태양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최고 지배자로 인식했다. 상징성이 크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 몸이 중력의 작용을 받아 조직된 빛과 정보로 이루어진 전자기적 존재. 양자장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고깃덩어리도 양자겠죠. 어떤 진동하는 에너지를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러한 전자기적 존재이다. 사실 이 3차원 세상의 물질은 모두 중력의 작용으로 조직된 빛과 정보이다. 우리는 모두 전자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자기 세상이라는 커다란 사슬의 아주 작은 연결고리, 즉 전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개별적인 부분이다. 즉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 성경에서 예수께서 설명했던 그것처럼 전 인류가 하나라는 거죠. 의식으로 하나의 의식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태양 에너지와 지구 에너지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종의 에너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부인하기란 불가능하다. 미시적 차원에서도 과일이나 채소가 나고 자라는 생명 주기만 보아도 이 같은 상호 연결은 분명히 드러난다. 채소나 과일의 씨앗은 물과 온도, 양분 많은 흙, 광합성 같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발알을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씨앗에서 나온 꽃이 생태계의 일부로 통합되어 다양한 생명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며 생명 유지의 원천 역할을 한다. 이 복잡한 사슬과 깨지기 쉬운 균형 관계는 모두 지구가 우리 태양계에서 특이하게도 바로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은 데서 비롯되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이제 과학 가설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전궤도, 이른바 항성 주위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다. 태양은 지구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기존 과학 이론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론도 많이 있잖아요. 지구 편평설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태양은 단지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태양이 구름에 가려갖고 구름이 태양 앞뒤로 존재하는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잖아요. 태양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증거인데 어쨌든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알아서 공부하시고요. 태양은 지구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태양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지구상의 생명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태양과 지구가 전자기장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구 전자기장의 기능은 13-1입니다. 그림. 태양 복사열, 태양 흑점 활동, 그 다음에 우주선이라는 것은 그 외계에서 지구로 와 닿는 광선들, 이런 것들을 비롯한 우주 기상, 즉 우주 또는 지상의 기술 시스템의 작동과 안전성, 인간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양, 태양풍, 자기권, 전리권, 열권의 물리적 조건들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합한 우주 기상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전자기장이 있다라는 게 그거 자체가 셀프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태양의 흑점은 태양의 자기장 안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태양의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둡고 차가운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흑점이겠죠. 흑점들은 직경이 최대 약 51,400km에 달한다. 터무니없이 너무 심하게 크지 않아요? 하긴 멀리 있다고 간주되니까 이렇게 크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가까이 있다면 태양이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흑점들은 이를테면 탄산수 병의 뚜껑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병을 흔든 뒤 뚜껑을 따면 엄청난 양의 광자와 그 밖의 여러 형태의 고주파 방사선이 방출될 것이다. 지구 전자기장의 격리와 보호가 없었다면 지구는 치명적인 입자들이 지속적인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을 것이므로 우리가 아는 어떤 생명체도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 표면의 폭발로 태양 광환, 태양의 그 전체 그 테두리 부분을 코로나라고 하는데 그 코로나 질량 방출 현상이 발생해 엄청난 양의 광자가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더라도 지구 전자기장이 이를 굴절시켜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코로나 질량 방출은 태양의 코로나에서 플라즈마라는 것은 플라즈마와 전자기장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것인데 플라즈마는 초고온 상태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 그리고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의 그 음양 이렇게 분리된 그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우주 전체의 99%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불꽃이 우주로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뻗칠 수 있다. 그 결과 방출된 입자는 방출이 일어난 후 평균 24에서 34시간 내에 지구에 닿는다고 한다. 이런 방출이 지구의 철심부 핵을 달구어 지구의 자기장을 암축한다. 지구의 핵이 변하면 지구의 전자기장도 변한다. 이런 방출은 약 11년 단위인 태양 주기의 일부로서 일어나는데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를 파괴할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태양 주기는 1755년부터 기록되기는 했지만 1915년 18세의 러시아인 알렉산더 치제프스키, 러시아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렇죠? 덕분에 지구와 태양의 관계에 대한 인류의 이해가 한층 더 진보하게 되었다. 그해 여름 태양을 관찰하며 보내던 치제프스키는 태양 활동 주기가 지구의 유기체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을 세웠다. 그 1년 후 치제프스키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조국 러시아를 위해 싸우지 않을 때는 태양 관찰을 계속했다. 특히 그는 태양 표면의 폭발의 강도에 따라 전투가 커졌다 잦아지기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전투의 강약 조절까지도 태양 표면의 폭발 강도와 연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치제프스키는 전 세계 72개국의 그 1749에서 1926년 사이 역사를 조사한 뒤 전쟁이나 혁명의 시작, 질병이나 폭력 사태의 발생 같은 각 연도의 중요한 정치 사회적 사건들을 태양 활동의 증가와 비교해서 태양의 활동성 증가와 인류 사회 사건들이 어떤 격심해진 그 정도, 그 양상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컬러 그림이니까. 태양 활동과 인류 역사의 사건들 사이 연관관계. 컬러 그림 14에서 빨간 선이 급등하는 부분들은 모두 1750에서 1922년 사이 태양의 흑점이나 불꽃이 폭발했던 때이다. 파란선 부분들은 같은 기간에 일어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가리킨다. 결국 치제프스키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80%가 태양의 폭발과 지자기장, 지구의 전자기장 활동이 있던 시기에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뭔가 에너지의 급격한 변동이 우리 인간의 의식의 에너지장을 분명히 변동 주었을 거란 얘기죠. 태양의 에너지 방출, 여기에는 늘 정보가 담겨 있다.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은 우리 의식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태양의 에너지 방출은 우리 지구의 활동과 에너지 그리고 의식과 거의 완벽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디스펜자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그 2017년도에도 우리는 아주 활발한 태양 주기의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태양 에너지가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었다. 예언가들은 2012년 동지 즈음에 그 마야안 캘린더에서 마야의 달력입니다. 마야력이 끝나며 이에 지구 멸망이 임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점성가들은 물병자리 시대가 오고 있다. 여러분들 혹시 물병자리 있으세요? 제가 물병자리인데. 물병자리 시대가 오고 있다며 이 시대가 어떻게 인류에게 새로운 자각을 불러올지 이야기한다. 물병은 이제 그 물주전자하고 비유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 시몬 그 가나안인 시몬이 물주전자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6월절 전에. 그 물병이라는 것은 물은 의식을 상징하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부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물병자리도 굳이 물병이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점성가들은 물병자리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뭐 기분이 나쁘지 않은 말입니다. 점성학에서는 한 별자리 시대가 끝나는데 약 21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럼 앞으로 물병자리가 2150년을 통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그때까지 살 수도 없겠지만 이는 춘분점이 황도대의 한 별자리에서 다음 별자리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기도 하다. 천문학자, astronomer, 그리고 우주학자, cosmologist 이들은 태양이 12960년마다 한 번씩 우리 은하계의 중심과 일렬로 이렇게 정렬하는 은하 정렬이라는 게 있대요. galactic galaxy 할 때 그거 같아요. galactic alignment에서 은하 정렬이라는 아주 드문 천문학적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믿든 확실한 것 하나는 이 모든 일이 다 태양 주기를 말하고 있고 특히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오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때에 우리 의식이 깨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국 이때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자기장을 통해 지구와 연결되고 지구의 전자기장에 의해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전자기적 존재들이므로 성경에도 분명히 돼 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너희들은 빛이라. 빛은 뭘까요? 파동이고 입자기도 하잖아요. 전자기파죠. 결국은.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즉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증가는 지구의 에너지와 우리의 개인적 에너지 모두 다의 변화를 줄 것이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새로운 에너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에너지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상상몰입을 해서 영적으로 깨어난 상태가 마침 그랬었으면 그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멍 때리면서 고깃덩어리 취약을 달리면서 현실에 풀로 반응당하면서 게임이나 마약 이런 것만 하고 사색과 명상에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나의 존재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고깃덩어리로 살았다면 완벽하게 그러한 상태가 더욱더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그 의식의 힘도 양날의 검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했잖아요. 선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현실에 네거티브하게 반응당해서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 호르몬과 화학물질이 노예가 되어 분리의 느낌 속에서 생존 감정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우리의 뇌와 심장은 일관성을 잃은 채로 작동할 것이다. 더 결핍과 분리와 어떤 자기 자기 분열과 자기 학대 이런 모든 것들이 극단을 치달으니까 자살률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의 에너지와 자각 능력은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고 이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증가는 이런 존재 상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관성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면 태양 에너지에 의해 그 비일관성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 반대로 매일 명상을 통해서 통합장과 연결되고 제한적인 믿음과 태도를 극복해내면서 보이는 것에 반응당하지 않고 머리와 가슴이 일관성 있게 정렬된 삶, 심장이 주관이 되어서 뇌를 통치하고 손과 손이 불이 밝혀지는, 방언이 환하게 의식의 불이 밝혀지는 그러한 일관성에 정렬된 삶을 살고 있다면 너희들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께서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태양 에너지 덕분에 진정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 존재의 실체가 오히려 더 잘 밝혀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증폭이 되니까 나의 존재가 어떠한 시대의 어떤 누구보다도 더 제대로 진리로 밝혀내는 그 순간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인간의 실체와 그 목적성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되는데 훨씬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막 시작 단계에 있다는 것이고 격앙된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집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의지와 자각과 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집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불확실성의 희생자가 되는 대신 이 태양 에너지를 개인 차원에서건 지구 차원에서건 훨씬 큰 수준의 질서, 일치, 나아가 평화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온 우주가 완벽하게 화합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이 태양 에너지는 현재의 우리 모습, 즉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를,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의식의 수준을 그대로 강화시키고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오늘 제목은 재미가 없으니까 거의 많이 안 오셨네. 예, 잘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볼 거 없습니다. 안 오셔도 돼요. 슈만 공명을 볼게요. 슈만이라는 사람이 1952년 독일의 물리학자 W.O. 슈만 교수는 지표면의 이온층, 전리층이라고 하죠. 사이의 대기 공간에 상당한 양의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이온층은 전자, 이온화된 원자, 또 분자들이 풍부한 그 층으로 지구 표면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1000km 떨어진 외기권의 일부에까지 넓게 펼쳐져 있다. 이 이온층은 태양의 상태에 따라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는 매우 역동적인 층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소구역들이 더 나눠지기도 하는데 지구와 태양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우리가 지금 무선통신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 하늘 위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이 전리층 때문이라고 합니다. 1954년 슈만은 H.L. 퀴니히와 함께 지표면과 이온층 사이의 대기 공간에서 주로 7.83Hz예요. 딱 떨어집니다. 7.83Hz로 공명하는 주파수를 발견함으로써 그 가설이 진실임을 확인했다. 이온층에서 발생하는 번개 방전에 의해 자극을 받아 생성되는 지구의 전자기적 레조넌스 공명을 측정함으로써 슈만 공명이라고 일컬어졌는데요. 슈만 공명이 진짜였음을 확증한 것이다. 우리는 이 주파수를 다름 아닌 생명을 위한 소리굽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리굽새. 영어로 running fork라고 하는데 막 달려가는 포크래요. 굽새, 소리굽새. 중앙에 자루가 달린 U자 모양의 쇠막대로 어느 한 진동수 이외의 배음은 없게 만들어진, 그 진동수하고 그 진동수의 배 진동수만 같이 이제 울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죠. 즉 7.83Hz가 분명히 유의미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주파수는 포유류, 뇌,
즉 신피질 밑에 있는 잠재의식을 관장하는 뇌로서 저혈신경계의 집이기도 한 포유류들만의 특징인 감정적 행동을 담당해서 감정의 뇌라고도 불리는 이 포유류 뇌의 생물학적 회로에 영향을 주는 배경 주파수로 7.83Hz가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온 우주의 하나의 일관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항상 사랑 가운데 이탈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에 이 7.83Hz가 슈만 공명 헤르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슈만 주파수는 우리 몸의 균형과 건강은 물론이고 포유류로서의 특성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 실제로 슈만 공명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독일의 안데우스 에얼링에 있는 막스 플랑크 행동생리학 연구소의 루트거 베버라는 독일 과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이 연구에서 베버는 젊고 건강한 학생 지원자들을 4주 동안 밀폐된 지하 벙커에 가두고 슈만 주파수를 차단해버렸대요. 4주 내내 학생들은 하루 주기 리듬이 변하면서 편두통을 동반한 감정적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영적으로 하나됨으로 묶어주는 그것이 주파수가 없으니까는 따로 놀아버리겠죠. 일관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7.83Hz의 슈만 주파수를 벙커에 다시 들여보내자 지원자들은 아주 잠깐 사이에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태초부터 지구의 전자기장은 이 7.83Hz의 자연 주파수 진동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지켜왔다. 말하자면 슈만 공명은 지구의 심장 박동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 자체의 그 맥동 주파수라는 거예요. 고대 인도의 현자들이 말한 그 옴이라는 이 순수한 소리의 현현이 바로 슈만 공명이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7.83Hz는 저알파파와 고세타파의 뇌파 상태와 관련되기 때문에 뇌파 동조 brainwave entrainment라는 것은 트레인 기차니까 기차에 올려 태우는 거거든요. 기차는 이제 한 일렬로 쭉 가니까 동조시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brainwave entrainment, 뇌파 동조. 뇌의 부분들이 서로 일관성 있게 통합되어 움직이는 상태, 이 상태에 이르면 뇌가 안정되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화롭게 되어지는 이 뇌파 동조 상태를 높이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주파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7.83Hz는 마침 그 저알파파하고 고세타파, 즉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가면서 세타파로 넘어가는데 알파파에서 가장 낮은 부분, 세타파에서 가장 높은 부분 그쪽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저알파파와 고세타파 상태일 때 우리는 분석적 마음을 넘어서서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기점이에요. 군사분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슈만 주파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파수는 높은 암시 감응력, suggestibility, 내가 어떤 그 원하는 것을 나한테 심어냈을 때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암시 감응력, 명상, 성장 호르몬 수치의 증가, 대뇌 혈류 증가 등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지구의 주파수와 우리 뇌의 주파수가 서로 공명하며 우리의 신경계가 지구 전자기장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슈만 주파수가 지구의 주파수라면 지구 주파수가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위한 주파수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 결국 온 지구가 생명체, 비생명체, 허공, 공간 아니면 물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의 대양이라는 게 맞는 거죠. 하나로 맥동하는 큰 대양의 웨이브입니다.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갈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442페이지 Emergence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Emergence. 1996년도 하트메스 연구소는 심장이 일관성 상태 혹은 조화로운 박동 상태에 있을 때 훨씬 일관성 있는 전자기장 신호를 방출하며 이 신호는 동물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신경계를 통해서도 탐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로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기장을 산출하는 곳이고 매그네틱이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가장 강력한 자기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자기장은 몇 미터 밖에서도 감지가 가능하다. 몇 미터 앞에서도 심장이 뛰게 되면 내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녀의 심장이 같이 뛰는 것을 영문도 모르면서 뒤에 있는 남자를 자기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그 사람의 제스처나 이런 어떤 것들과 상관없이 순간 무의식 중에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수하게 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개인들 간의 그런 교류가 지구 차원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 후 10년도 더 지난 2008년 하트메스 연구소는 인간의 심장을 활성화해 평화와 조화, 범지구적 의식의 전환을 돕는 과학 기반의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전 지구적 일관성을 위한 발의 Global Coherence Initiative GCI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 지구적 일관성을 위한 발의는 다음과 같은 믿음을 그 토대로 한다. 인간의 건강, 사고, 행동 그리고 감정은 태양과 지구의 자기장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지구의 자기장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관계 있는 생물학적으로 적절한 정보를 전달한다. 모든 인간은 지구의 전자기장의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심장 중심 상태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며 집단의식을 형성할 때 지구 정보장에 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정보장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사랑, 평화, 배려 같은 고양된 감정이 훨씬 일관성 있는 에너지장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환경이 다른 생명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현재의 전 세계적인 부조화와 불일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 안에 있는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촛불 하나가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 나머지 촛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심장 박동과 뇌파가 심혈관계와 자율신경계도 마찬가지이면서 이 지구의 공명에너지장과 겹치기 때문에 전 지구적 일관성을 위한 발의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도 지구 내 생물학적 피드백, 고리의 한 부분으로서 지구의 공명장으로부터 적절한 생물학적 정보를 받을 뿐 아니라 이 장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즉 하나로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 의식과 감정, 에너지가 이 정보들과 소통할 뿐 아니라 이 정보를 부호화해서 지구의 자기장 속으로 들여보낼 수도 있다라는 말이다. 그때 이 정보는 다시 반송파에 의해 전 지구로 분배된다. 반송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동시키고 옮기고 나르는 그러한 역할, 캐리어 역할하는 것을 반송파라고 합니다. 정보가 새겨지고 전달되는 조금 더 높은 주파수대의 대역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캐리어 캡슐이에요. 반송파에 의해 전 지구로 분배가 된다. 이 가설을 연구하고 검증하기 위해 하트메스 연구소는 세계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센서들을 이용해 전 지구적 일관성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Global Coherence Monitoring System GCMS를 만들었고 이 시스템으로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전 지구적 일관성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전 지구적 일관성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도로 민감한 자기 탐지기 시스템을 이용해 심혈관계와 뇌를 포함한 인간 몸의 생리학적 주파수와 동일한 범위에서 일어나는 지구의 자기 신호들을 지속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태양 폭풍, 태양 표면의 폭발, 태양풍, 속도의 변화, 슈만 공명 상태의 붕괴, 그리고 강력한 감정적 요소를 동반하는
세계의 그 징후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이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우리 몸 주변에 일관성 있는 전자기장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자기 몸 주변에 똑같이 의도적으로 전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거나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 집단 합동으로 울려버린다면 이 공유된 에너지의 파동이 지역을 초월해 곳곳에서 동시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조그마한 수류탄이 아니라 엄청난 큰 핵폭탄이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파동이 동시에 발생하면 우리 주변으로 더 큰 파동들과 더 강력한 에너지장들이 만들어진다. 이 에너지장들이 우리를 지구의 전자기장과 연결해 줄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지구의 전자기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더 큰 평화를 향해 각자 자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려는 사람들로 전 세계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지구 전자기장에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의도의 공동체가 불일치가 있는 곳에 일치를 만들어내고 부조화가 있는 곳에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평화 모임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모든 살아있는 개체들에게 실제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emergence, E-M-E-R-G-E-N-C, 네이버 치시면 emergence 하게 되면 창발이라고 나올 거예요. 창발. 새롭게 창조되면서 발생된다, 발발한다, 퍼져나간다, 이런 뜻이겠죠. 하위 구성 요소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성이나 행동이 전체 구조에서 갑자기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 현상을 창발, emergence라고 합니다. 한 무리의 물고기나 새들이 일제히 동시에 헤엄치거나 나는 모습을 떠올려보라. 모두가 이 공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에 의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새들이 이렇게 멋지게 하나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즉 지도자가 없다.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종이 아니라 전체 각자가 왕이고 전체로서도 왕이라는 거죠. 즉 진리의 파편, 의식의 파편은 그 자체도 파편도 진리고 의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는 그 자체도 이미 포도나무, 독립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비유로 은밀한 진리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즉 지도자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현상이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도자인 것이다. 온 우주의 의식 시스템 자체가 하나고 또 원리스 오브 갓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위고 아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될 말지어다. 바로 성경 말씀 그거죠. 내 의식이, 내 존재적 존재의 의식이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평화, 사랑, 일관성의 이름으로 세계가 하나가 된다면, 이머전스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각자의 전자기장은 물론 지구의 전자기장도 바꿀 수 있다. 한번 상상해보자.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번영하고 기능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한 마음임을, 즉 의식을 통해 연결되고 통합된 하나의 유기체임을 모두 알게 된다면, 인간은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원래 없었던 거고 동일하다 그랬죠. 하지만 이것을 전부 다 깨달아서 인식해낸다면, 다 꿈에서, 현실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서 영으로 진리로 회복된다면 그 말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다른 존재를 해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곧 내 얼굴에 침 뱉기, 즉 우리 자신을 해치거나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 만물에 내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이죠. 쉽게 말해서 세상이, 생각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인류가 지금껏 성취한 적 없는 가장 큰 진보 발전이다. 도약이다. 다른 말로 진리로서 회복되는 거죠. 실체적으로는 회복입니다. 발전이 아니에요. 내 모습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전쟁을 벌이고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일관성 대 비일관성이라는 제목 들어갑니다.
드디어 제가 미친 짓을 거의 끝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미친 짓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걸 다 읽을 생각을 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것 같아요. 일관성 대 비일관성. 지구의 에너지장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우리는 심장과 뇌라는 두 중요한 에너지 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4장에서 배웠듯이 뇌가 물론 우리의 의식과 자각의 센터이기는 하지만 하나임, 온전함, 그것의 센터이자 통합장과 연결 통로는 심장이었죠. 심장이 오히려 왕이었습니다. 심장도 자기만의 뇌를 각자 갖고 있고요. 내면의 상태를 배려, 친절, 평화, 사랑, 감사, 감탄 같은 감정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 심장이 훨씬 일관성을 띠고 균형을 갖게 되며 그런 심장이 뇌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 덕분에 우리 뇌도 더욱 일관성을 띠고 균형을 갖게 된다. 심장과 뇌가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는 덕분이다. 누군가 자신의 몸, 환경, 시간을 초월하고 물질과 대상에서 주의를 거둬들인다면 보이는 것에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 의식 그 자체를 나라고 인식해낼 수 있다면 그는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며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공간,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은 존재가 된다. 노 땡리스가 된다 그랬죠. 하얀 백두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는 그 창세의 전 시점이 되는 것이에요. 당신도 이제 분명히 알다시피 자신을 초월하고 비물질적 에너지 세계에 주의를 보낼 때 우리는 어떤 몸,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공간 및 시간과도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곳, 즉 통합장과 연결된다. 이로써 우리는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의 의식과 하나가 된다. 의식이 되어 에너지와 정보의 양자장으로 들어간 것이다. 시간의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히 세계에서 현존을 자각하면서 온 우주와 하나됨의 의식의 시스템 자체가 되어버리면 거기서 무한한 의식의 관념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적으로는 에너지 양자장이라는 것이에요. 의식과 에너지가 공간의 제한 없이 어디서나 물질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곳, 통합장, 에너지장, 양자장. 그래서 진이가 일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뇌 안에 또 에너지 안에 훨씬 더 많은 일관성이 생기고 따라서 우리 몸도 훨씬 더 온전해진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뇌가 일관성을 띨 때 자율신경계와 심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통합장과의 연결 통로인 심장은 일관성을 더욱 증폭시켜 뇌로 다시 돌려보내는 촉매로 작용한다. 뇌가 심장으로 보내는 정보보다 심장에서 뇌로 보내는 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심장이 명령을 더 많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심장의 고양된 감정을 통해 일관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뇌와 심장의 동조성도 그만큼 더 커진다. 이 동조성이 몸만이 아니라 몸 주변의 전자기장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온다. 그리고 몸 주변의 에너지장이 커질수록 공간이 제한 없이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에너지가 작아지면 바로 옆 사람한테만 좀 영향을 미쳐도 에너지가 커지면 지구 반대편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학생들의 심박변이도 검사를 통해 거듭 확인해 온 사실이다. 내 심장의 전자기장이 다른 사람 심장의 전자기장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 40명을 10개의 카드 테이블에 각각 4명씩 나누어 앉혔다. 참가자들은 전원 심장 박동을 측정했으며 각 테이블의 4명 중 3명은 하트메스 기술을 이용해 감정을 고양시키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 3명의 훈련된 참가자들이 에너지를 올려서 나머지 1명의 훈련되지 않은 참가자에게 긍정의 느낌을 보냈고 그러자 그 훈련되지 않은 참가자의 심장도 영문도 모르게 일관성이 매우 높은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심장 대 심장의 동조성에 대한 증거가 실험 대상자들 전반에 걸쳐 드러났다.
이것은 심장 대 심장의 생체 통신이 가능함을 보여준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장을 통한 느낌은 결국은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심장은 전 우주에 명령을 내리고 그 사람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의 상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촛불이 그 사람의 마음의 촛불도 불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관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적 마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현실을 개무시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뇌 주사 사진을 수없이 찍으며 우리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다. 충분히 연습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도 높은 일관성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뇌가 잠잠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할 때 그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생각을 안 하겠죠. 뇌는 알파파 혹은 세타파 상태로 들어가고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문이 열린다.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분석하는 마음이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이때 자율신경계는 정보를 훨씬 잘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고양된 감정을 통해 에너지를 올림으로써 우리는 물질에서 에너지가 되고 입자에서 파동이 된다. 즉 고깃덩어리에서 의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 에너지, awareness, 자각이고 의식, consciousness이기도 한 이 에너지로 더 큰 에너지장을 만들수록 우리는 공간의 제한 없이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심장이 고양된 감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클수록 우리는 통합장과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다. 이는 하나임, 온전함, 그리고 서로 간의 연결됨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다. 통합장과의 연결은 우리가 일관성을 잃고 분리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에 지배받고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없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들이 뇌를 각성시킬 때 우리는 통합장과 단절되었다고 느끼며 훨씬 덜 성숙한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쟁, 두려움, 분노, 죄책감, 부끄러움, 무가치함 같은 감정들은 사랑, 감사, 배려, 친절 같은 빠르고 높은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감정들보다 느리고 낮은 주파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게 한다. 주파수가 빠를수록 에너지는 더 많아진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방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두 심장센터를 열어 고양된 에너지 상태를 만들게 한 뒤 그들로 하여금 그 방에 모인 특정 사람들을 향해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라고 의도를 보내게 하면 어떨까? 쉽게 말해서 방 10명, 100명 모아놓고 특정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방에 있는 각 사람들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기장이 바로 옆 사람이 전자기장과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고양된 감정 상태들이 그 방 안에 에너지를 바꿀까? 모든 사람이 고양된 감정과 에너지를 경험하며 공동체 안의 일관성 혹은 일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할까? 집단 일관성의 장을 구축하기란 소제목이 들어갑니다. Collective Coherent Field라고 돼 있어요. 2013년 초부터 우리는 하트메스 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맺고 우리의 연구를 더욱 심화해왔다. 학생들의 생리적 상태를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우리는 수천 장의 뇌 주사 사진과 심장 주사 사진을 찍어 상당량의 정보를 축적했다. 그러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해내는 모습을 담은 데이터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경이로움에 압도당하기도 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영적으로 비범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하트메스 연구소와 함께 해온 이 여정 동안 우리 학생들이 보여준 수치들은 놀랍기만 했다. 우리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상을 할 때면 러시아의 최첨단 센서인 스푸트니크, 2장에서 설명했었던 그 스푸트니크를 이용해 그 방의 집단 에너지가 매일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살펴보았는데 그럴 때도 그 수치들에 놀라곤 했다. 아 진짜 힘드네요. 아 진짜 힘들다. 순간 제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했던 거니까 막판을 끝까지 합시다. 고양된 감정은 전자기장을 만들어내며 이는 자율신경계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커지면 혈액의 미세순환, 땀 분비 같은 여러 기능에 변화를 가져온다. 스푸트니크 센서는 기압 변화, 상대 습도, 기온, 전자기장 등을 매우 예민하게 측정해서 환경의 변화를 정량화해 보여준다. 컬러그램 15A와 15B를 보자 라고 합니다. 컬러그램 14였고 손으로 펼쳐보세요. 방안이 집단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 첫 번째 붉은 선이 기준치로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 방안의 에너지 수치를 가리킨다.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갈색은 각각 다른 날을 가리킨다. 매일 에너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5C와 15D에서도 마찬가지 색 등급이 적용되었으나 15C 이번은 아침 명상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측정한 결과이다. 우리 학생들은 훨씬 통합된 일관성을 만들어냄으로써 방안의 에너지를 훨씬 잘 끌어올리고 있다. 스푸트니크 수치는 워크숍이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학생들이 만들어낸 집단 에너지가 꾸준히 증가함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경우 집중력이 아주 좋아서 매일 에너지가 상승했다. 전체 시간이 4분의 1 정도 되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까지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같은 지점에 머물렀지만 그 다음 날들에는 여지없이 에너지가 상당히 상승했다. 우리는 이것이 첫째 날이나 둘째 날 학생들이 자신을 과거, 현재 사실에 묶어두는 감정 에너지의 끈을 끊으려고 애쓰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바로 액팅이 안 되니까 리액팅을 없애는데 에너지가 많이 쓰잖아요. 내가 워밍업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된 겁니다. 이 시간에는 각자 자기만의 전자기장을 구축하느라 통합장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방안이 집단 에너지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각 개인의 에너지장이 커지고 강해지고 일관성을 띠게 되면 서로의 에너지가 동조하게 되고 바로 그때 방안의 에너지가 극적으로 상승한다. 그림 13-2는 두 개의 일관성이 있는 파동이 합쳐져 더 큰 파동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진폭이 높을수록 에너지도 큰데요. 파동 A와 B가 합쳐지게 되면 일관성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골은 더 깊어지고 그 산꼭대기는 더 높아지잖아요. 두 개의 일관성 있는 파동이 합쳐져서 더 큰 파동을 이루는 것이 보강간섭, 컨스트럭티브입니다. 보강간섭 현상이다. 진폭은 파동의 높이를 측정한 값이다. 진폭이 높을수록 에너지도 커진다. 한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 일관성 있는 전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에너지가 서로 건설적으로 간섭한다면 그 방안의 에너지가 증가함은 당연하다. 이를 이제 constructive interference라고 해서 간섭이긴 간섭인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간섭이다. 이제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파동이 클수록 에너지의 진폭도 높아진다. 학생들의 일관성 있는 파동들이 워크숍 동안 하나로 합쳐지면 집단 에너지가 커지고 그 결과 치유하고 창조하는 데 쓸 에너지 혹은 더 큰 수준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데 쓸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데 이것이 때로는 신비체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 학생들이 뇌파를 조절하고 가슴을 열고 일관성 상태로 들어가는 법을 배워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를 하거나 고양된 상태를 끌어내고 조절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일 때, 또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삶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때 뭔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깨어난 거예요. 깨달음이 제대로 새롭게 이루어졌던, 아니면은 새로운 영적 체험을 했던, 아니면 어쨌든 분명히 범상치 않은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디스펜저는 늘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은 기적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초자연적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믿고 있다. 이치를 알면 당연한 것이고 이치를 모르면 기적인데 보이는 것으론 기적이 맞죠. 그러다 보니 우리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경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진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질문들이 단초가 되어 일관성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하트메스 연구소와 함께 우리는 고급 과정 워크숍에서 무작위로 50에서 75명 정도의 표본 집단을 선정해서 심박 변이도 HRV 모니터를 가슴에 달게 한 후 수없이 많은 실험을 실시했다. 이 표본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24시간 과정 중의 3차례 명상 때 명상실의 맨 앞줄에 앉혔다. 심박 변이도가 심정의 일관성 상태만이 아니라 뇌와 감정에 관련된 정보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심박 변이도 상태를 24시간 내내 측정하고 싶었다. 명상의 시작과 함께 명상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심장 에너지 센터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센터를 통해 7장에서 배운 대로 느리고 깊게 호흡하기 시작한다. 다음 2, 3분 정도 고양된 감정을 끌어내 유지한 뒤 심장의 전자기장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상태로 나아간다. 이때 우리는 550에서 1500명 학생들에게 그들이 고양된 감정 에너지를 몸 너머의 방 전체 공간으로 방출하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들 학생들로 하여금 심박변이도 모니터를 달고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앞줄에 앉게 했잖아요.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의도를 바로 그 주파수에 더하라고 부탁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병이 낫고 신비체험이 일어나기를 바라도록 부탁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네이블고다드 할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황금률, 내가 받기 원하는 최상의 상태로 그가 받기를 미리 바래주라고. 그의 본 모습을 리얼하게 보면서 불쌍하다고 여기지 말라고요. 그것이 축복이고요. 축복이 가장 높은 에너지 주파수였었죠. 완벽한 온전함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명상실 내 집단 에너지를 측정하고 이 집단 에너지가 심박변이도 모니터를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 상관없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측정하는 것이었다. 사랑, 감사, 온전함, 기쁨의 형태를 한 고양된 에너지와 주파수가 심지어 방의 반대편에 앉아있는 사람의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일관성 상태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실험 결과는 우리의 그런 가정들을 확증해 주었다. 방출된 에너지가 심박변이도 모니터를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관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각각의 사람들의 심장이 같은 날, 같은 명상을 하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관성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벤트를 할 때마다 반복해서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실험 결과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지만 없지 않다.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 정보가 소통되고 있다는 전 지구적 일관성을 위한 발의의 믿음이 맞았음을 증명한다. 이 에너지장이 인간의 집단의식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모든 체계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체계들에 영향을 준다. 이 에너지장, 정보의 장이 공간의 제한 없이 어디서나 잠재의식적 수준에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잠재의식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기 때문에 전 우주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내 잠재의식 나 따로 있고 쟤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모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에너지장이 모든 사람의 행동, 감정 상태 및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정보를 실어 나르는 반송파 역할을 한다.
워크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심장 중심에 우리의 고양된 감정들도 우리 아이들, 배우자, 동료 혹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든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17) 명의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명상을 하는 동안 심장이 일관성 상태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이요. 13-3. 심장이 일관성 상태에 들어간 이 학생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에 의해 동조된 상태에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심박 모니터를 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의도를 담아 에너지를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제한하지만 않다면, 스스로 완벽하게 방어막을 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있는 곳에 상관없이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네빌 고다드도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이 완벽하게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복을 받지 않을 것이다 거부하지 않은 이상 그 복은 그 사람한테 간다고요. 근데 완벽하게 막아버리고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나한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연결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균형과 일관성과 온전함을 한층 더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 전체를 위해 이와 똑같은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수천 명이 이 세상 온 전 지구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쏴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마음의 핵폭탄이죠. 세계의 평화를 위한 명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내 우리가 워크숍 동안 550에서 1500명이 한자리에서 그 공간의 에너지를 크게 바꾼 것처럼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없는지 묻곤 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요구에 부응해 우리는 전 지구적 명상 프로젝트인 일관성 프로젝트 코헤런스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첫 이벤트를 진행했고 전 세계에서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모여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위해 함께 명상했다. 두 번째 명상에서는 36,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세 번째 명상에서는 43,000명 이상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관성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것이고 매번 명상을 할 때마다 이 지구를 더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더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측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대단하죠. 굳이 이렇게 법석 안 떨어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디스펜자 대단합니다. 일관성 프로젝트 명상이라고 해서 명상 말미에 챕터 말미에 있습니다. 심장 에너지 센터에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심장 에너지 센터 네 번째, 주의를 집중해서 심장 센터의 고양된 감정들을 느낀다. 그 다음 초점을 열고 공간 속에서 심장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공간 주변의 공간도 알아차린다. 공간 주변의 공간 점점 확장을 시켜서 의식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의 생각 혹은 자각이 되어서 온 우주의 유일한 의식 시스템 자체가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인식의 힘을 내가 인식하는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존재함을 느껴내는 것이에요. 지구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공간 속의 지구 너머로 당신의 빛을 방출한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주파수를 높이고 그 감정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어떤 목적의식을 떠나서 완벽하게 하나됨의 사랑 그 자체만 느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식 혹은 자각인 채로 천천히 지구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여전히 생각인 채로 지구를 들어 그것을 당신 심장에 놓는다. 심장에 놓는데요. 지구를 들어 그것을 당신 심장에 놓는다.
그럼 이미 지구는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지구는 내 안에 있는 거죠. 지구를 품을 정도면 나는 이미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지구 행성 전체를 심장 속에 품고 여전히 생각인 채로 고깃덩어리적 마인드 내려놓고 의식 그 자체로서 지구의 주파수를 끌어올리라고 합니다. 따스하게 어미가 새끼 알을 품듯이 품어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공간 속 당신 몸 너머로 방출한다. 지구에 당신의 사랑을 방출한다. 이렇게 해서 13장이 끝났습니다.